주류의학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특정 치료로 인해 자폐가 완치되었다는 주장은 둘 중에 하나겠죠. 전 세계 최초의 위대한 발견을 했다거나 거짓이거나. 쉽게 들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완치가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현대의학이 증명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를 검색하면 나오는 수많은 자폐치료 혹은 완치 후기 중에서 믿을만한 후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자폐치료란 언어치료나 ABA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교육행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폐라는 질병을 낫게 하거나 제거하는 치료적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폐 완치 후기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자폐 진단을 내린 의사와 자폐 완치 판정을 내린 의사가 동일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아정신과 의사여도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하는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는 매우 좁게 보고 어떤 의사는 매우 넓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앨리스는 자폐가 아니라는 의견부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다 혹은 전형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의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앨리스를 데리고 자폐 스펙트럼을 굉장히 좁게 보는 의사에게 방문한다면 앨리스는 자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자폐 완치 판정일까요? 진단을 한 의사와 완치 판정을 한 의사가 다르다는 것은 걸리지도 않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폐 진단과 자폐 완치 판정을 내린 의사가 모두 소아정신과 의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세 번째 조건은 자폐 완치의 기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과 매치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두 번째, 제한적 또는 반복적 행동 및 관심.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금 말한 자폐 스펙트럼의 두 가지 메인 증상이 궁극적으로 해결된 상태를 자폐 스펙트럼의 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 완치 후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폐 완치 이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후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후기가 자폐 치료를 통해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서술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건강 상태입니다. 아이의 눈맞춤, 호명 반응, 집중력, 소화력, 배변 능력, 심지어는 학습 능력까지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좋아졌다는 후기들은 많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어느 조건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건 자폐가 치료된 것이 아니라 건강 혹은 학습 능력이 좋아진 것이죠. 지금까지 자폐 완치 후기 중에서 믿을만한 후기를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자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부모인지라 매일 자폐 완치 후기를 찾아보지만 진짜 자폐 완치 후기는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폐 치료를 주장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허황된 치료 후기로 자폐 양육자들을 현혹하기보다는 자폐 치료의 현실과 한계에 대하여 양육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이 레인보우 베이비의 리였습니다.